41년이나 공을 들인 노력의 세월이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데는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도의 차세대 전투기가 처참하게 실패를 맞이하는 순간이었는데요. 영상을 살펴보면 제대로 비행하지 못한 테자스는 지상으로 추락했으며 불타는 잔해만이 처참하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인도는 1983년에 처음으로 경전투기 개발을 시작한 이래 41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을 투자하여 테자스를 개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만 놓고 보면 실패라는 표현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단어가 없을 정도로 부정적인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도는 자신들의 기술력 한계를 인정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한국의 전투기를 물고 늘어지는 추태를 보여 전 세계군 전문가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도의 테자스는 말레이시아의 경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FA-50과 경쟁하여 참패하였는데 이후부터 인도는 억지스러운 논리로 FA-50과 한국의 전투기 기술력을 폄하하고 있는데요. 인도는 자신들이 더 뛰어난 성능의 전투기를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외부 이유로 훈련기 기반의 FA-50에 밀렸다는 주장을 일삼고 있으며 심지어는 엄연히 전투기로 개량된 FA-50을 두고 전술 입문기에 불과한 기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FA-50뿐만 아니라 KF-21의 개발 과정까지 깎아내리며 한국산 전투기들은 사실상 록히드 마틴이 다 만들어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한국은 조립만 하면 된다며 한국의 항공기술력을 단순한 하청업체처럼 취급하는 발언까지 서슴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도는 지상장비조차도 제대로 조립하지 못해 아준전차라는 희대의 망작을 탄생시켰으며 반대로 한국은 미국과 록히드 마틴이 이전을 거부했던 4대 기술마저 전부 국산화했을 정도로 한국과 인도의 항공기술력은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뒤처진 기술력을 보완하지는 않으면서 경쟁 기체를 헐뜯기 바쁜 인도의 태도를 고려할 때 테자스는 앞으로도 인도 방산의 대표적인 실패작으로 남을 것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FA-50의 라이벌을 넘봤던 테자스의 처절한 몰락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국제방산 시장에서 인도는 수십 년간 무기 개발에 공을 들이지만 정작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둔 적은 없는 허술한 기술력을 가진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인도가 개발한 아준전차는 1970년대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09년에 실전 배치에 들어가 30년이 넘는 개발 기간을 자랑하는 전설적인 전차입니다. 개발 기간만 놓고 보면 세계 최장 기록을 수립하였으며 비슷한 기간 동안 한국이 K1 전차를 시작으로 K1E1, K1A2의 성능 개량 모델을 거쳐 K2 흑표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해보면 인도의 뚝심이 참으로 대단한데요. 그런데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을 낭비하여 개발한 아준전차는 각종 고장과 성능 저하로 75%에 육박하는 물량이 제대로 된 작전을 수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 방산의 처참한 실패는 아준전차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준전차와 쌍벽을 이루는 전투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테자스입니다. 테자스는 인도가 노후화된 미그-21을 대체하기 위해 1983년에 처음으로 시작한 전투기 사업입니다. 인도는 테자스를 개발하여 노후화된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할 뿐만 아니라 테자스 개발에서 획득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체급이 더 큰 전투기까지 연달아 개발하여 자국의 공군 전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희망찬 계획을 품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경제 위기 등의 문제로 인해 1983년에 시작한 테자스 개발은 1986년이 되어서야 뒤늦게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었고 탐색 개발에만 장장 4년이란 시간을 소모하면서 1990년에 간신히 기본 형상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에 설계를 완성했음에도 인도는 2001년에 간신히 테자스의 시험 비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소련의 붕괴로 인한 국제사회의 혼란으로 인해 또다시 경제 위기를 맞이한 인도는 테자스 개발을 순조롭게 진행할 예산도 부족했으며 비행 제어 체계와 동체 구조물 등을 설계할 기술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설계에서 시제기 생산, 초도 비행까지 11년이란 시간을 낭비한 것인데요. FA-50의 모체인 T-50이 2000년에 설계안 검토를 마친 이후 2001년에 시제기 출고, 2002년에 초도 비행, 2003년에 초음속 비행을 성공한 것과 비교하면 설계에서 초도 비행까지 10년 이상이 걸린 인도의 전투기 개발이 얼마나 느린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초도비행과 초음속 돌파까지는 인도가 어떻게든 해내긴 했으나 테자스의 발목을 잡은 가장 큰 문제는 엔진입니다. 테자스는 2001년에 초도비행에 성공한 이후 13년이 지난 2014년에 최종적으로 제너럴 일렉트릭의 F404 엔진을 탑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F404 엔진은 한국의 FA50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성능과 신뢰성을 모두 만족하는 엔진이지만 인도는 이 엔진을 채택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과 예산을 낭비했으며 다수의 국가들과 신뢰관계를 저버리는 변덕을 거듭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도가 테자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초기 목표는 자체적으로 엔진을 개발하여 탑재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전투기 엔진이라는 초고난도의 물건을 개발하는데 인도가 잡은 개발 기간은 겨우 7년, 투자한 예산은 현재 환율과 물가를 기준으로 1,300억 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KF-21에 들어가는 F414 엔진보다 15% 정도 더 강력한 성능의 엔진을 개발하는데 지금부터 15년의 개발 기간과 3조 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할 예정이라는 점과 비교해 볼 때 인도가 얼마나 엔진 개발을 얕잡아 봤는지 엿보이는 지점입니다. 게다가 인도는 핵실험 강행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감수하는 상황에서 어렵게 들여온 F404 엔진을 무단으로 분해하며 미국과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자충수까지 두었는데요. 결국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진 인도는 프랑스로부터 전력 공백을 메울 전투기를 임시로 도입하면서 다소와 협력하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도가 소련에게서 미그-29를 도입하면서 프랑스와의 협력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위를 자행했고 결국 인도는 그렇게 엔진 개발에 기술적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2014년이 되어 돌고 돌아 다시 F404 엔진을 선택하였지만 18년의 세월을 버린 인도에게 남은 것은 7배 이상 폭등한 엔진 가격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인도 공군조차도 차마 자국의 전투기 개발 사업을 죽일 수 없어 테자스를 구매는 하되 최소한의 생산 라인과 연구 개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물량만 선택하고 그 이상의 대량 도입을 거부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자국 공군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전투기를 구매해줄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엉망으로 개발된 테자스를 두고 인도가 큰 소리를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도는 이전부터 FA50보다 테자스가 더욱 뛰어난 전투기라 주장하며 FA50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테자스 대신 FA50을 도입한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를 상대로 억지스러운 주장을 그만하라고 지적할 정도로 인도는 꾸준히 테자스의 성능을 과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성능을 살펴보면 테자스는 FA50보다 더 나은 성능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인도가 테자스의 자부심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방산 시장에서 경쟁하는 FA50, JF-17 같은 경전투기와 달리 자신들은 주력 전투기로 테자스를 개발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테자스는 8개의 하드포인트에 최대 5.3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데 FA50은 7개의 하드포인트에 최대 5.4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주장대로 FA50이 그저 훈련기를 개조한 수준의 경전투기라면 테자스가 더 많은 무장 탑재량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정작 무장 탑재량은 FA50이 더 많은 것입니다.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하드포인트도 수치상으로는 테자스가 한 개 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테자스는 8개의 하드포인트 중에서 한 개는 무조건 타겟팅 포드 전용으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드포인트의 개수도 사실상 동일한 7개로 인도의 주장과는 전혀 상반된 성능 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테자스는 마하 1.6의 최고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FA50은 마하 1.5 이상의 속도를 가지고 있어 동급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F404 계열의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 기동성에 유리한 델타익 구조를 채택하고도 FA50과 동급 수준의 기동성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만큼 테자스의 성능에 의구심을 품게 만드는 지점인데요. 게다가 FA50이 더욱 놀라운 것은 테자스보다 우월한 추중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중비는 추력 대비 중량비의 줄임말로서 추중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투기의 기동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유명한 F-22 랩터는 1.25 이상의 추중비를 가지고 있으며 F-16처럼 기동성이 우수한 주력 전투기들은
대체로 1 이상의 추중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체급이 작은 FA-50은 주력 전투기들과 비교해서는 다소 낮은 0.96 수준의 추중비를 가지고 있지만 동급의 경전투기 분야에서는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데요. 반면 테자스는 인도가 자랑하는 것과 달리 0.91 수준의 추중비를 가지고 있어 FA-50보다 떨어지는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인도가 주장한 것처럼 테자스가 주력 전투기 수준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1이 넘는 추중비를 가지고 있어야 정상일 텐데 오히려 FA-50보다 추중비가 떨어져 낮은 기동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성능 재원을 종합하였을 때 테자스가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수출 시장에서 FA-50에게 밀렸다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인도의 자기 위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인도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테자스 마크2를 개발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요. FA-50에 이어 KF-21마저 방산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도 방산의 추가적인 삽질이 이어진다면 한국에는 상당히 큰 이점이 될 것입니다. 인도는 자국의 기술력이 우수하다는 착각 속에서 아준과 테자스를 개발하는데 도합 70년을 낭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테자스보다 뒤늦게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이제는 인도와 비교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앞으로도 국제방산 시장에서 인도를 누르는 한국산 전투기들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월 17일 미국 T-50 영상입니다. 공중전력에 있어 훈련기의 가치는 전술기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바로 비용 효율성 때문인데요. 고가의 무기체계인 전술기를 훈련용으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선 충분한 수량의 훈련기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죠. 그리고 최근 미 공군은 고등전술 훈련기 도입 사업 ATT, 미 해군의 고등전술 훈련기 도입 사업 UJTS, 가상적기 도입 사업 TSA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ATT 물량만 280에서 400대, 그리고 UJTS와 TSA 물량이 각각 200에서 280대, 64대로 도합 최대 744대의 도입이 예상되는 초대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TX 프로그램에서 보잉이 제시한 덤핑 가격에 혹해 말도 안 되는 선택을 내렸고 현재 이 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파일럿 훈련 공백이 발생해 지원자가 있어도 최대 2년 이상 훈련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미 공군에서 보유한 항공기만 5,300기가 넘는다는 걸 고려하면 사실상 파일럿 양성이 올스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입찰 당시부터 한국의 T-50이 성능을 추구했다면 T-7A는 저렴한 가격을 내세웠습니다. 개발을 주관한 보잉은 자신들의 원가 절감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고 여기에 사부의 설계, 간소화 기술이 추가되면서 덤핑에 가까운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보잉의 말을 빌자면 제품 개발부터 설계까지를 모두 디지털 방식으로 간소화했으며 이를 이유로 항공기 개발의 필수라고 여겨지던 풍동 실험까지 생략해버렸는데요. 이로 인해 개발 속도를 낼 수 있었고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 군용기 개발에 보잉은 불과 7년을 자신했습니다. 보잉이 주장하는 디지털 방식 개발은 쉽게 말해 컴퓨터의 완벽한 계산으로 시행착오나 현장 실험 없이 항공기를 개발하겠다는 것이었고 이는 곧 개발비 축소와 단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보잉은 전체 사업비를 약 11조 7,500억 원으로 상정했는데요. 이는 미국 정부가 책정한 총 사업비 20조 8,200억 원의 56%에 불과한 가격이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시뮬레이터 120대까지 추가 납품하겠다는 조건까지 내걸었습니다. 시뮬레이터를 제외해도 패키지 가격이 대당 250억 원에 불과한 말도 안 되는 조건인데요.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놀라울 만큼 파격적인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보잉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여러 곳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보잉은 개발 기간을 늘리는 풍동 실험 등을 최첨단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하고 주요 부품을 3D 프린터로 양산한 덕에 혁신적인 비용 절감을 이뤘다고 발표했는데요. 추후에 특정 비행 각도에서 기체가 전복되거나 요동치는 윙록 현상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풍동 실험을 진행했다면 설계 과정에서 진작에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었던 문제였지만 지나치게 속도와 비용을 우선시한 대가를 치른 것이죠. 고등훈련기에서 발생하는 윙록 현상은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미공군은 애초부터 TX 사업의 요구사항에 높은 바등각에서 고기동을 명시해 두고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실속을 유도해 입체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포스트 스톨 기동 수준은 아니더라도 분명한 고기동 성능을 요구한 것입니다. 당연히 특정 비행 각도에서 기체 전복을 유발하는 윙록 현상이 생기는 T7A로는 꿈도 못 꿀 움직임인데요. 더군다나 사출 자석 문제 때문에 기체 추락 시 파일럿의 안전조차 보장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2024년 4분기 배치를 시작했어야 할 T7A는 개발 완료 시기만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최소 2년 이상 미루어졌고 양산도 2027년에서 2028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애초 계획에서 배치 완료까지 최소 10년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까지 계산하면 2038년에서 2040년은 되어야 배치가 완료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술했던 ATT, UJTS, TSA 사업 외에 보잉의 T7A 결함으로 일정 차질을 빚고 있는 TX 프로그램의 물량까지 합치면 미국이 도입 예정인 훈련기 물량만 무려 1100대에 이르게 되어 미 공군, 해군의 모든 훈련기를 물갈이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를 독식하기 위해 출사표를 던진 상황입니다. 현재 현지 전문가나 외신들은 T-50에 입찰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보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게 먼저 ATT의 경우 애프터버너를 탑재해 초음속 비행이 가능해야 하고 훈련기답게 채공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대용량 내부 연료 탱크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전술 비행 훈련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공대공 미사일부터 AIM-9 수준의 정밀유도 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미션 컴퓨터와 다기능 레이더 역시 필수 조건으로 삼았는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과거 TX 사업에 선정되었지만 결국 납기 지연 사태를 일으킨 T7A 때문인지 빠른 납품을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미국이 도입할 수 있는 동맹국의 훈련기 중 T-50의 기동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고등훈련기는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미 해군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 해군은 T-45 고쇼크의 노후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는데요. 문제는 항공모함 이착함을 훈련할 수 있는 충분한 내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미 해군은 UJTS의 선정 조건으로 항공모함 캐터펄트 사출은 제외했지만 45회 이상의 터치앤고 훈련과 14,400시간 이상의 비행 수명, 43,200회 이상의 랜딩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대략 600일 이상을 비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UJTS에는 T-50의 파트너인 록히드 마틴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미국을 대표하는 함재기인 F-35C의 개발사인데다 미 해군이 원한다면 함재기 개장을 해주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최근 우리 공군에서 2013년 도입한 초도 물량의 FA-50으로 무려 10만 시간 무사고 비행을 달성하면서 내구성과 신뢰도까지 입증했습니다. 수치상으로 계산하면 지구에서 달을 70번이나 왕복할 거리입니다. 현재 ATT, UJTS 사업에 참여 중인 전 경쟁 기종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이만큼 신뢰성이 높은 훈련기는 없습니다. 그나마 경쟁 기종인 이탈리아의 M346이 T-50의 신뢰도에 비빌만 하지만 대한민국과 달리 미국 내 기반 시설이 없어 양산 공장부터 건설해야 할 판입니다. 일각에서는 보잉의 T-7A를 거론하기도 하지만 애초에 미 해군 역시 T-45의 노후화로 UJTS 사업을 시작했는데 미 공군이 보잉의 납품 지연으로 ATT를 진행 중인 걸 보고도 T-7A를 선정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는 미 해군이 주관하는 가상적기 사업 TSA도 마찬가지인데요. 최대 1100대에 이르는 세 사업이 모두 대한민국과 T-50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이면 아예 미군이 제식 고등훈련기를 노리고 있다 해도 무리가 아닌데요. 더구나 T-50은 F-16이나 F-35의 조종 메커니즘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사실 애초에 T-50은 F-16과의 기종 전환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인데요. 덕분에 T-50은 MFP부터 지상의 시뮬레이터까지 기종 전환에 매우 유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등훈련기로 분야를 한정짓자면 T-50은 단연 서구권 최고의 범용성을 갖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ATT, UJTS, TSA, 그리고 TX 프로그램까지 4개의 사업에서 요구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T-50이 유일무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 과신하기는 이릅니다. 최근 미공군이 T-7A의 경공격기 버전인 F-7 개발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죠.
물론 이것이 현실성 있는 프로세스인가에 대해선 현지에서도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도 보잉의 T-7A 때문에 미 공군은 훈련기가 부족, 파일럿의 훈련 대기 기간만 18에서 24개월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보잉을 좋은 시선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업을 결정하는 수뇌부 역시 현장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T7에서 이름만 바꾼 F7을 투입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어쩌면 미 공군 측은 TX 프로그램과 ATT 사업을 분리해 T7A 도입 물량을 유지하려 할 수도 있는데요. 기체 성능과 납품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T-50을 고등훈련 전술입문기로 운영하고 T-7A와 F-7은 추가 개발을 통해 경공격기로 운영하든 기본훈련기로 운영하든 다른 사용처를 찾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방법이 상당히 가능성이 큰 이유가 미군으로서는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 해도 보잉을 내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양대 항공기 제작사로 록히드 마틴과 보잉을 들 수 있는데요. 록히드 마틴은 카이와 컨소시엄을 맺어 T-50으로 미국 시장에 도전 중이면서 F-16부터 F-35, F-22 같은 차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잇따라 보잉의 승리, 미국의 현세대 전술기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잉은 F-15 성능 개량 사업과 FA-18F 납품 정도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미래 먹거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직격탄을 맞으며 자금 사정까지 열악해졌다고 하는데요. 이 와중에 보잉 경영진은 회사를 살려보겠답시고 엔지니어들 연금을 건드렸다가 역풍까지 맞았죠. 그렇다고 미국이 보잉을 버릴 수 있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아이러니한 게 보잉은 전술기 시장에서만 죽을 쓰고 있을 뿐 또 PA 포세이돈, 737AWNC 등 대잠초계기, 공중조기 경보통제기, 공중급유기 같은 지원기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보잉이 덜컥 파산이라도 한다면 미국마저 이를 대체할 업체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미 공군이 F-7을 개량하려는 이유는 울며 겨자 먹기라도 보잉을 어르고 달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도 ATT 사업의 전신 TX 사업에서 대한민국의 T-50은 보잉의 T-7A에 밀려 최종 선정 단계에서 고배를 마신 적이 있는데요. 당시 대한민국은 T-50 351대 납품에 160억 달러의 조건을 제시, 훈련기치고는 비싼 편이긴 했지만 성능을 생각하면 합리적인 수준의 납품가였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번 사업에서도 한국 측은 비슷한 수준의 가격으로 입찰에 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이 진행 중인 신규 훈련기 도입 사업들은 늦어도 2024년 말까지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길고 짧은 것은 끝까지 가봐야만 알 수 있겠죠. 부디 2024년은 글로벌 표준 훈련기 T-50이 탄생하는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